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8월 9일 화요일입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잘 보질 않아요. 그래서 시사에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요즘에. 하여튼 보다 보니까 김관진 재수사 압력 사건, 경찰, 군, 검찰이 합동수사한다는 기사가 올라온 게 있어요. 경찰과 군,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가 국군 사이버 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 군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수사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합동수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 전해졌다. 중앙지검은 한반도 임금과 통일을 위한 한변 변호사 모임에서 직권남용으로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A 행정관과 정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한 사건을 경찰과 군, 검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했다. 먼저 이 사건이 사실 대부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변에서 다시 고발한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검수완박 이 건으로 해서 검찰이 수사한 거를 중간에 끝내지 말고 경찰하고 같이 수사를 하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기사를 더 읽어보면 한변이 고발을 하니까 이 사건을 공안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에 배당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군내 자료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같이 결정을 했다. 그래서 만약 검수완박법이 현재 내용대로 그대로 시행된다면 직권남용과 같은 공직자의 직무상 범죄는 검찰에서 수사할 수 없고 경찰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우선 경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연속성 등을 위한 결정이며 경찰과 군, 검찰이 합동수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했어요. 2014년 국방부 검찰단은 국군 사이버 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을 수사한 뒤 전직 사이버 사령관 등을 불구속 기사하면서 김관진 장관의 계엄은 없었다고 발표를 했다. 그러나 청와대 국가안보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A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9월 국방부와 국방조사본부를 수차례 방문해서 어린하시겠어요? 국군 사이버 사령부 정치 댓글 수사 사이버 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 수사 관계자들 만나 왜 축소 수사를 했냐고 따지고 군 수사 기록을 영장 없이 청와대로 가져오기 위해서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 행정관이 국방부를 방문한 지 석 달 만인 2017년 11월 김 전 장관은 재수사를 받고 구속되었다가 11일 만에 구속 적부심을 풀려나서 불구속 기소됐다. 김관진 장관은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받았고 이 사건은 현재 계류 중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건을 제가 좀 가봤잖아요. 김관진 장관은 여러 혐의가 있는데 대체로 이제 무죄가 있는 상태이고 어쨌든 정치 관여했다는 그 사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중인데 2021년 작년 6월 28일 날짜로 대법원에서 정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 이렇게 나와요. 이제 1년이 넘었잖아요. 1년이 넘었는데도 대법원에서 판결을 아직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김관진 장관이랑 같이 재판받고 있는 분이 인감빈. 저는 이 세 분들 이름을 김관진 장관 외에는 이름이나 직책을 외우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인감빈 전 육군대학 총장, 국방부 정책실장 이분하고 김태호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고 이분은 교수였었어요. 그 재판 받고 있다가 이제 큰 혐의가 없어서 이분은 다시 대학교로 가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청와대를 가서 국가안보실 하여튼 거기에 있는 사람이고 최근에 낸시 펠로시가 방한했을 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만나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거 하는데 의견을 잘못 윤석열한테 전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비판을 받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자기가 청와대에 있을 때
살림을 정리해서 나올 때 그때에 무슨 문서가 살림짐 속에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김관진 장관,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 이분들하고 사건을 엮었어요. 그래서 혐의는 뭐 그렇게 크지 않아서 뭐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가 재판한 그 재판에서 이분을 다시 뭐 청와대에서 기용하기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건이 사실 뭐 제가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국군 사령부든 국정원이든 청와대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재판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사건들을 보게 됐는데 하여튼 뭐 사이버 댓글 근데 이제 그 재판에서 뭐 국정원이든 국방부 사령관실 사이버 댓글이든 북한에서 공작질을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간첩을 보내서 교란 작전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다 교란하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특히 뭐 중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국내 여론을 이제 교란을 시키잖아요. 뭐 헛소문을 많이 퍼뜨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 아니다는 것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전문가들이 일반인들을 가정하고 나서 이렇게 댓글로 잡아주는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잘못된 소식을 잘못 전하면 이게 계속 뭐 퍼지고 해서 이제 뭐 민심이 흉흉해지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국정원이든 이런 국군의 사이버 사령부실은 이런 걸 바로 잡아주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2014년도에 뭐 시작이 됐었어요. 아마 그 전에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 2014년도에 여러분들이 관련된 분들이 있어요. 2014년 11월 연재욱, 옥도경 이분들이 불구속돼서 뭐 재판이 언제 됐는지 모르긴 하여튼 이렇게 제 노트에 이제 메모된 걸 보면 이제 연재욱, 옥도경 씨가 불구속이 됐고 김관진 장관은 삽입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 2014년 12월 때 옥도경 사령관은 선고유예를 받았고 그다음 연재욱 사이버 사령부 사령관은 불구속 됐고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2015년 5월 달에 이태하 씨 군 사이버사 530 심리전 단장 이분은 1심에서 2년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다가 2015년 아마 8월 달이겠네 보석으로 석방이 됐었는데 뭐 연재욱, 옥도경, 그다음 이태하, 또 김관진 이렇게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 이분들 중에서 이태하 씨만 실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기사들 검색해 보니까 뭐 김관진 장관님한테 뭐 안 좋은 뭐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분이 아마 세 분들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을 거예요. 어딘가 제 노트에 있을 텐데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하겠어요. 2017년 2월 8일 네,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고 있다가 파기환송심이 열려서 2019년 3월 5일 제가 재판에 이태하 씨 재판에 처음 들어가 봤으네요. 그래서 뭐 이분은 정치관여 증거인물교사 이거 사용하던 노트북을 초기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2015년 5월 15일 1심 판결 요지가 육군 사이버 연재욱, 옥도경과 또 누구와 같이 공모해서 12,844회에 걸쳐서 정치적 의견을 주고받고 공모했다는 의혹 그리고 압수수색에 사용했다는 노트북을 초기화했다는 거 모두 유죄로 돼서 파기환송 이렇게 된 사건이었어요. 2019년 3월 5일 날 이태하 씨 파기환송 재판에서 그때도 천재인 검사였는데 천재인하고 굉장히 다정하게 인사를 주고받고 그랬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천재인이란 놈이 물론 뭐 이 사이버 댓글 사령관으로 사이버 댓글 관련으로 김관진, 임관빈, 김태호 이 세 분들의 재판도 하고 또 이태하 씨 재판에도 검사로 나왔는데 이 천재인이가 이재수 사령관을 죽게 한 그놈이거든요. 근데 이 검사하고 이태하 씨가 다정하게 인사를 주고받는 거예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참 이 강경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이태하 씨만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김관진 장관한테
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좀 친하게 지내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이태하 씨가 2021년 1월 14일 네, 이날 2021년 1월 14일 오전 10시에 박 대통령 파기환송심 대법원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날 오후 2시에 국정원장 세 분들 또 이현수 기조실장 이 네 분에 대한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날 3시에 이태하 씨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선고가 있는 날이었었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그날 황망하게 쫓아다녔는지는 아시겠죠? 근데 뭐 그 전에 이제 파기환송 되기 전에 고등법원에서 1년 6개월 했던 거 이거 거의 다 확정을 그대로 그냥 했어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지만은 결국은 다시 파기환송 고등법원에서 그냥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때리고 일부 뭐 설명을 해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이렇게 바꾼 건데 있어도 형량에서는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정치관이 했다는 이 사실은 그냥 그대로 인정을 했는데 법정 구속은 안 시켰어요. 법정 구속 사유가 발생했지만은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2021년 1월 달이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또 동부구치소로 가야 되는데 거기 한 1000명 이상이 수감돼 있고 뭐 이런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런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우울증이 67세로 우울증이 있다. 협심증이 있고 간 기능이 안 좋고 기저병이 있다 등등 고려해서 법정 구속은 안 하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2021년 5월 14일 날 재수감 2021년 5월 7일 날 대법원 판결이 기각으로 나왔어요. 응?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 2021년 5월 14일 날 재수감된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김관진 장관, 인감빈, 김태효 한 분은 지금 청와대에 가 있긴 하지만은 김관진 장관도 조금 안심할 수는 없는 김관진 장관은 2년 6개월을 받았고 1심에서 2년 6개월 고등법원에서 2년 4개월 그 다음에 인감빈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 6개월이에요. 그리고 집유 3년. 그래서 뭐 금고 1년이라고 해도 뭐 감옥소에 간다고 해도 뭐 노동형을 안 하는 게 근거라고 하잖아요. 그다음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뭐 이분은 감옥소에 가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김태호 씨는 1심에서 1000만 원 벌금을 받았다가 2심에서 300만 원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인감빈 씨는 기각이 됐네요. 2심에서. 그러니 뭐 1심에서 했던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그대로일 것 같고 그다음에 김태호 씨는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뭐 지금 뭐 윤석열이가 다시 청와대에서 기용을 했으니까 뭐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뭐 벌금 300이라 가볍게 보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제 김관진 장관이 2년 6개월을 받아서 지금 대법원에 있는 상태인데 이태하 씨가 실형을 받고 한 상태라 김관진 장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재수사 김관진 장관을 재수사라고 당시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밑에서 청와대에 있는 행정관 A라는 행정관과 정의용 국가안보실 실장 등이 이 사건을 기록을 전부 다 군수사 기록을 영장도 없이 청와대를 가지고 오게 해서 정말 이런 짓을 법이고 뭐고 없는 이런 상태를 해놓고 지들 맘대로 조사를 하게 돼서 왜 축소를 하느냐 잡아 넣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이런 사건을 가지고 지금 한변에서 청와대 A 행정관하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고발을 해서 검찰과 경찰이 고위직에 대한 지금 고위공직자에 대한 내용은 검찰에서 수사할 수 없으니까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또 지금까지 검찰에서 해오던 사건이니까 검찰하고 같이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과연 윤석열과 한동훈이 이 사건을 할지 경찰에 기대를 하기도 하는데 경찰도 또 정말 알 수가 있어야죠.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여튼 경찰이 윤석열에 협조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참 어려운 세상인데 어쨌든 이 사건을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경찰은 제가 보니까 조금 좀 문재인 네,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또 이 사건을 바로 잡으려면 또 윤석열하고 협조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고 국민들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답니다. 이 사건이 하나의 기사일 수는 있지만은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관심 있는 사건이 돼서 이 사건을 또 특히 우리 공화당 당원들도 같이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기사를 사건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